네덜란드 서인도 회사의 해상 무역 창고였던 맨해튼을 호시탐탐 노리는 한 국가가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맞습니다. 영국 아유 빠지질 않아. 맞아요. 여기저기 다 끼네요. 바로 네덜란드와 해상 패권 자리를 놓고 다투던 떠오르는 해상 강국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은 맨해튼을 중심으로 펜실베니아 일부 그리고 뉴저지 일부 이러한 등지 지역을 차지했던 네덜란드 때문에 영국은 식민지 사이에 길이 끊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네요. 네덜란드 식민지가 가운데 껴있어서 눈의 가시였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침 영국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652년부터 영국과 네덜란드 사이에 해상 패권 강국을 가리는 영란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를 틈타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영국 군대 역시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가 차지한 맨해튼 일대를 빼앗으려 본격적으로 군대를 움직였습니다. 강대국이었던 영국의 군사적인 침략을 막기 위해서 네덜란드인들이 어떠한 식으로 스스로를 매수. 방어했을까요? 매수, 아, 여기 그 경계 뭐 방어벽을 쳐요. 방어벽. 아예 차단? 매수도 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방어벽이 아무래도 현실적인 그러한 방법이었을 겁니다. 바로 맨해튼 일대를 보호하는 울타리를 세웠던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그림처럼 끝을 뾰족하게 만든 약 1.5에서 1.8m 정도 되는 길이 나무를 땅속에 깊이 박아 고정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울타리가 이 지도를 보시면은 지도 오른편에 위로 곧게 뻗어 있는 선이 바로 네덜란드인이 설치했던 약 800m에 달하는 길이 울타리였던 것입니다. 울타리 안쪽이 현재 맨해튼에서 초고층 건물이 밀집한 로우 맨해튼이 바로 이것이죠. 그렇다면 이 울타리는 영국을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못 막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아무래도 힘들었겠죠. 특히 네덜란드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데 맨해튼을 포함해 자신들의 식민지를 영국에 넘기고 항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샌드위치야. 그리고 1667년 조약을 통해 네덜란드는 영국에게 완전히 맨해튼 일대를 넘기고 영국은 대신 남아메리카에 있는 사탕수수의 산지 수리남을 네덜란드에 넘겼던 것이죠. 수리남이요? 예, 아, 수리남. 수리남? 수리남. 이제 공식적으로 맨해튼은 영국 차지가 되었습니다. 와, 영국 똑똑하네. 예. 그러면서 영국 왕은 동생이자 후계자인 요크 공에게 맨해튼 일대를 선물로 주고 그의 이름을 따서 요크? 이곳을 뉴요크라 뉴요크구나. 불렀던 것입니다. 아, 뉴욕. 이름이 다 거기서 따왔구나. 그렇죠. 신기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뉴욕이라는 도시명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 뉴요크. 요크경? 게다가 영국을 막기 위해 세웠던 나무 울타리는 결국 철거되고 도로가 만들어졌는데 이 거리가 바로 오늘날 세계 금융의 중심이 되는 월스트리트입니다. 아, 여기서 월은 성벽을 뜻하는 네덜란드어 발에서 유래한 것으로 월스트리트는 결국에는 성벽이 쳐진 거리를 의미했던 것이죠. 월스트리트 그런 뜻이군요. 나수지 기자님, 현재 월스트리트에 울타리를 세웠던 흔적이 혹시 남아 있나요? 울타리는 이제 다 없어졌지만 거기 가면 동판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동판에 보면 이 울타리가 1653년에 세워져서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어졌는지 그리고 언제 없어졌는지 이런 역사가 쓰여져 있어서 이 동판이 있었던 곳에 대략 네덜란드인들이 그때 이 울타리를 세웠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지배를 받게 된 맨해튼에는 월스트리트를 따라서 본격적으로 금융거래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월스트리트에 노예시장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영국은 북미 식민지와 유럽, 카리브해를 연결하는 중간 무역지로 맨해튼을 활용했던 것이고 아프리카에서 붙잡아온 흑인 노예들을 맨해튼 월스트리트에 집결시켰던 것이죠. 심지어 1709년에는 항구 옆에 있는 월스트리트에서 합법적인 시립 노예시장까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저 시립은 너무했다. 오피셜이잖아요, 오피셜. 예. 교수님, 근데 이런 노예 시장이 어떻게 월스트리트를 금융의 거리로 만들게 된 거예요? 예. 노예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노예 자체가 세금이 매겨진 하나의 물건 상품이었던 것이죠. 사람이지만 어우, 잔인해.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재산으로 인정돼 담보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농장 인력으로 활용할 노예를 월스트리트 노예시장에서 구입한 농장주는 부유한 상인이나 선박회사로부터 노예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금융의 기본인 대출이 이 노예시장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맨해튼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1775년 영국을 상대로 미국이 독립전쟁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였구나. 영국이 식민 지배 아래 있던 미국이 13개 식민지는 독립을 선언하며 강국이었던 영국을 상대로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신생 독립국 미국이 탄생한 것이죠. 그렇다면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이번엔 또 미국으로 주인이 바뀐 맨해튼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뭐 근데 이제 지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본인들 도시 발전시키려고 했겠죠. 그렇죠. 네. 맨해튼은 먼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전쟁 후 중단됐던 무역을 재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1784년 맨해튼의 한 무역선이 야심차게 출발하게 됩니다. 어떤 배인지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배는 중국 황후입니다. 황후? 황후? 맨해튼에서 중국과 새로운 무역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본가들의 지원을 받아 중국으로 보낸 배였던 것이죠. 이 그림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북미섬입니다. 야, 북미산 인삼 와. 북미섬이 특징 혹은 우리 인삼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가로로 좀 줄들이 있죠? 네. 바로 이처럼 가로로 줄이 있는 것이 바로 북미섬이 특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렇게 알아볼 수 있구나. 상당히 그 쓴맛도 제법 있다고 합니다. 오. 당시 인삼은 사실 중국이라든지 한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북아메리카 대륙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북미섬을 판 돈으로 녹차와 홍차 등을 구입해서 다시 맨해튼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이때 가지고 온 중국 상품으로 중국 황후는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까요? 수익은 무려 약 1,500%에 달했습니다. 잠깐만. 말도 안 돼. 1,500%. 그 당시 사실 녹차, 홍차가 미국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성공적으로 무역을 재개했던 것이죠. 맨해튼의 경제 부흥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채권과 주식을 사고 파는 증권시장이 형성돼 있었지만 일정한 거래소가 거의 없어 길가라든지 커피를 마시고 이런 곳에서 주로 거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공정한 거래는커녕 투기가 일어난 일 또한 매우 잦았습니다. 결국 1792년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불공정 거래를 참다 못한 증권 브로커 24명이 월스트리트 길가의 수백 년 된 나무 아래에서 공정한 거래를 위한 합의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 뒤 이 합의를 바탕으로 맨해튼에 증권 거래소를 세우게 되었죠. 이게 바로 당시 월스트리트 40번지 건물 2층에 세워진 현재 뉴욕 증권거래소의 전신 뉴욕 증권거래위원회였습니다. 오. 교수님 그럼 우리나라가 조선 시대일 때 맨하튼에는 증권 거래소가 생긴 거네요. 와 진짜 이렇게 와 그렇게 얘기하니까 와 확 이상해지네. 밭 깔고 있을 때. 와 오. 예, 그죠. 교수님 그럼 이제 증권 거래소를 통해서 뭔가 이런 거래들이 좀 안정적으로 잡혀가는 건가요? 그렇죠. 뉴욕 증권거래소 설립으로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마침내 맨해튼에도 체계적인 증권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당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이 당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하루에 2번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의장과 의장 비서가 이 경매를 주관을 했고요. 근데 여기에서 거래를 하려면 회원이 돼야 되는데 신입 회원이 되려면 최소 1년 동안 이 증권 브로커를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브로커들 간에 담합을 해서 이 주식 가격을 뭔가 조작하는 거 이런 것들도 금지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자산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토대가 된 맨해튼은 비로소 경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맨해튼은 체계적인 도시 계획까지 착수했습니다. 어떤 계획이었는지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복잡스러워라. 어떤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확장 확장. 개간? 자. 간척? 예, 그렇죠. 맨해튼 땅을 마치 자로 잰 듯 촘촘하게 격자로 나눈 모습이 보이시죠? 예, 예. 1811년 맨해튼은 새로운 도시 계획으로 이처럼 거리에 가로와 세로줄을 긋고 구획을 나눴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를 연결하는 길을 스트리트, 그리고 세로를 연결하는 길을 보통 에비뉴 이렇게 칭했던 것이죠. 그래서 맨해튼에는 이처럼 총 220여 개의 스트리트와 12개의 에비뉴가 생기면서 도시를 정비하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격자 무늬를 뜻하는 그리드 도로망이라고 합니다. 나수재 기자님, 저 그리드 도로망 때문에 맨하튼에서는 길 찾기가 좀 쉬운가요? 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 세로로 된 길이 에비뉴고 가로로 된 길이 스트리트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근데 에비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고요. 스트리트는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숫자가 커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5번 에비뉴에 뭐 23번 스트릿에서 만나 이렇게 하면 왼쪽에서부터 대략 5번 그리고 밑에서 한 23번째 이 교차점에서 만나자는 거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래서 드론이어야겠네요. 잘 걸어가야죠. 아, 왼쪽 여기가 오른쪽. 위고 여기가 아래인지 어떻게 알아? 양 옆에 길의 번호를 보면서 다니는 거죠. 그쵸. 아, 근데 맨해튼 땅을 이렇게 격자 무늬로 나눈 이유가 있어요? 예, 당시 맨해튼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금융거리가 형성됐던 로우 맨해튼 부근의 땅값은 점점 더 비싸졌거든요. 맨해튼의 땅값 가치를 로우 맨해튼 위쪽으로도 더 확장시키기 위해 똑같이 격자 무늬로 땅을 나누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맨해튼의 도시계획은 땅 투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규현이 같은 애들이 많았네. 그러니까 사놨던 거지. 들리는 얘기에 따르자면 북부에서 농사를 짓던 농부가 약 1224평의 땅을 $50에 팔았는데 네? $50 몇 년 뒤 10배 이상 가격으로 거래됐다. 이러한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맨해튼이 세계 경제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미국 대륙을 연결하는 운하를 건설해 상업 발달을 촉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리 운하였습니다. 운하란 것은 배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든 인공 수로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일이 땅을 파서 물길을 만들었던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운하가 바로 남북전쟁 이전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토목공사였던 이리 운하였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뉴욕주 동쪽의 허드슨 강과 서쪽의 이리호를 운하로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야, 멀다. 특히 이리 호수는 북쪽에는 캐나다가 있고 남쪽에는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그리고 서쪽에는 미시건 이러한 주요 주들이 이리호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엄청 크다 호수가. 그렇죠. 이렇게 이리 호수와 연결된 운하를 통해 뉴욕주 여러 도시의 물자를 맨해튼의 항구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아, 교수님, 근데 그 중국 대운하 때 보니까 그 운하 건설이 그 엄청나던데요. 그렇죠. 대공사인데 그 이리운하 공사도 굉장히 그러면은 엄청났겠는데 저렇게 바다같이 크면? 물론입니다. 당시 얼마나 대규모 공사였는지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 땅 판 거 봐. 언제 해 저걸? 조그만 게 사람이잖아. 와, 규모가 진짜 크다. 그렇죠. 운하 공사는 이렇게 험준한 돌산을 깎고 길을 낸 다음에 그 사이에는 여러 개의 관문을 설치해야 하는 엄청난 대공사였습니다. 와, 그리고 대규모 공사에 착수한 이리 운하 총 길이는 무려 약 584km에 달했는데 이 길이는 서울에서 창원을 왕복할 수 있을 정도의 길이입니다. 와, 게다가 운하의 폭은 약 12m, 운하의 깊이는 약 1.2m로 수위를 조절하는 관문만 총 83개나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리 운하는 공사 시작 8년 만인 1825년 드디어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리 운하 개통, 호수와 대서양을 연결하다. 350마일 길이의 이리 운하가 오늘 알바니에서 버팔로까지 개통됐다. 이 운하는 $700만 비용으로 건설됐으며 허드슨강과 이리호를 연결하여 호수에서 대서양까지 이동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운하는 상업과 산업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예. 미국 대륙의 도시들과 맨해튼 일대 형성된 항구를 연결하는 이리 운하를 통해 1825년 한 해에만 약 4만 명의 승객과 13,110척의 배가 맨해튼을 오가게 됩니다. 게다가 이리 운하로 인해 운송비가 약 2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자 미국이 중서부 지역에서 수확하는 곡물들이 맨해튼에 몰려들어 유럽으로 수출되었죠. 미국 중부의 상품을 수출하려면 이제 맨해튼은 꼭 거쳐야 하는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는 물건도 많이 나를 수 있었겠네요. 좋은 사업이었네. 네. 완전 대박. 저걸로 이제 맨하튼이 대박 나겠는데요? 예, 결국 1800년 미국 내에서 해외 무역량의 9%만 차지했던 맨해튼은 1860년
해외 무역량이 약 62%를 처리하는 와. 항구 도시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